자, 혹시 해외 직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좋은 물건 싸게 사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근데요, 바로 그 재미를 가능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규칙 하나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보게 될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수년 동안 우리 해외 직구를 정말 싸고 간편하게 만들어줬던 어떻게 보면 마법의 숫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없어진 겁니다. 관세 걱정 없이 쇼핑하던 시대가 어떻게 막을 내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그 규칙이 뭐였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오랫동안 미국에서는 8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까지는 세금 없이 그냥 통과가 됐어요. 바로 그 공짜 혜택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갑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캐나다에서 75달러짜리 스웨터를 샀다고 쳐봐요. 그럼 그냥 75달러 내고 끝이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바로 오늘 똑같은 스웨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75달러는 내야 하고 여기에 새로운 관세랑 수수료까지 붙는 겁니다. 와, 내가 찾은 꿀딜이 순식간에 비싼 딜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말한 이 마법의 숫자의 공식 명칭이 바로 최소 면세 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액 구매를 위한 관세 면제 프리패스 같은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그 패스가 무려 800달러까지 유효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외 직구를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나 중요하고 오랫동안 잘 써먹던 규칙이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걸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 극적인 변화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꽤 오래겠어요. 1938년부터 있었으니까요. 근데 진짜 사건은 2015년에 터집니다.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팍팍 밀어주려고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무려 4배나 올려버린 거죠. 그 결과요? 이런 면세 배송량이 그냥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폭발적인 증가가 이번 조치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니, 폭발이라고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런 면세 소포가 무려 13억 6천만 개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2015년에는 1억 3,900만 개였거든요. 10년도 안 돼서 거의 10배가 뛴 거예요. 이 정도면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뭘까요? 당시 백악관 무역보좌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이 제도를 통해서 마약 같은 불법 물품이 너무 쉽게 들어오고 또 당연히 걷어야 할 세금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목표를 딱 정리해보면 4가지예요. 첫째, 펜타닐 같은 위험한 물건이 못 들어오게 막고, 둘째, 그동안 못 걷었던 세금을 다시 걷고, 셋째, 쉐인이나 테무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걸 막고, 마지막으로 미국 내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에서 물건 살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복잡한 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예요. 이제 판매자는 물건을 보내기도 전에 이 4단계를 다 거쳐야 해요. 먼저 관세가 얼마 나올지 계산하고 그걸 지정된 서비스로 미리 낸 다음에 냈다는 증거로 열쇠자리 신고 아이디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요, 택배 자체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과정이 훨씬 복잡해지고 시간도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이 조치가 얼마나 큰 혼란을 불렀는지는요, 세계적인 배송업체 DHL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DHL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관세를 누가 어떻게 거둘 건지 명확하게 정해질 때까지는 미국으로 가는 일반 소포 배송 일단 중단합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전 세계 물류 시스템이 그야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일단 2가지 새로운 세금 계산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종가세,
이건 물건값에 따라서 비율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종량세. 이건 그냥 물건 하나당 정해진 금액을 딱 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액세 방식은 딱 6개월만 쓰는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전부 비율로 내는 종가세로 통일됩니다. 자, 우리 아까 그 $75짜리 스웨터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옛날 같았으면 관세는 $0, 그냥 끝이었죠? 근데 새로운 비율 방식, 즉 종가세로 하면 $26가 넘게 추가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임시로 쓰는 정액세예요. 이걸 적용하면 세금만 무려 $80가 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세금이 물건값보다 비싸지는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정책 변화가 바로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습관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 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변화는 국제 온라인 쇼핑 생태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들, DHL 같은 글로벌 배송 회사들, 그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까지 모두가 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쇼핑객 입장에서는요, 물건값은 더 비싸지고 배송은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들은 갑자기 늘어난 서류 작업에 미국 고객을 아예 잃을 수도 있다는 위험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류업계는요, 당장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미국행 배송이 막히는 엄청난 혼란에 겪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변화가 앞으로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은 뭘지, 온라인 쇼핑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뭐 잠깐 해보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고위 관리가 직접 이건 영구적인 변화입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글로벌 온라인 쇼핑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변화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자국 산업도 보호하고 경제도 살리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그저 전 세계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장벽을 세우는 걸로 끝나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